우리는 모두 한 번쯤 떠난 사람을 붙잡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붙잡거나 이미 결정을 내린 친구를 붙잡거나 심지어는 지난 기회나 과거의 순간을 마음속에서 붙들고 놓지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떠난 이를 붙잡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고통 속에 머물게 하는 걸까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상황에 대해 단호한 말을 남겼습니다. 떠난 이를 붙잡는 것은 시간 낭비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한 번 지나간 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난 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나의 가치였다고, 나의 행복이 거기에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네카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집착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자 더 큰 기회를 잃어버리는 비극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SNS에서 우리는 떠난 연인의 흔적을 끝없이 확인하고 직장에서 그만둔 동료와의 관계를 회상하며 때로는 이미 끝난 기회를 미련으로 되새기느라 새로운 시작을 늦추곤 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흐르는 강물에서 이미 떠나간 배를 쫓아가려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배는 결코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는 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세네카는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떠난 이를 붙잡는다는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스토아 철학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미 떠난 사람, 이미 끝난 관계, 이미 지나간 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환상에 매달립니다. 이는 결국 스스로의 정신을 소모하고 삶을 현재가 아닌 과거에 묶어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를 상실 회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람은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 상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끝까지 붙잡으려는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돈을 걸듯 이미 끝난 관계나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 보상 심리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회복은 더 멀어집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가장 값비싼 자산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함부로 낭비한다. 우리가 떠난 이를 붙잡느라 쓰는 시간은 단순히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빼앗기고 새로운 관계와 경험을 포기하는 희생입니다. 즉, 붙잡는 순간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잃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네카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떠난 것을 붙잡지 말라는 말은 곧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라는 철학적 가르침이죠.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떠난 것에 집착하며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연인과의 이별 후에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들, 이미 나간 직장에서의 평가와 기억을 곱씹으며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 혹은 투자해서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습관.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을 겁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놓지 못하면 다른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난 이를 붙잡느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떠난 친구를 붙잡느라 새로운 인간관계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끝난 사랑을 붙잡느라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압박도 이 문제를 키웁니다. 끝까지 지켜라, 포기하지 마라라는 말은 긍정적인 맥락에서 힘을 주기도 하지만 이미 떠난 것을 붙잡는 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붙잡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놓아주는 용기일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네카의 철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떠난 것을 붙잡는 건 단순히 미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현재에서 추방하는 행위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나를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를 과거에 묶어두는 겁니다. 결국 내 삶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어떨까요? 그 시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탐험하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데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떠난 이를 붙잡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네카의 철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써라. 떠난 이를 붙잡는 것은 명백히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태도, 내 선택, 내 미래입니다. 둘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애도의 과정을 충분히 겪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애써 잊으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세네카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인간답다. 그러나 그것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떠난 이를 붙잡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히 슬퍼하고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빈자리를 새로운 경험으로 채워야 합니다. 떠난 이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그 자리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새로운 취미,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도전으로 채운다면 붙잡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대체 경험이라고 부르며 상실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넷째, 시간을 투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세네카가 강조한 것처럼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떠난 이를 붙잡는 데 쓰는 시간은 낭비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는 시간은 투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디에 쓰느냐가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놓아주는 연습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버리지 못한 물건 하나를 정리하거나 미련 남은 대화를 스스로 마무리 지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결국 우리는 큰 상실에도 담담히 맞설 힘을 얻게 됩니다. 세네카는 인생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떠난 이를 붙잡는다는 것은 강물 위를 지나간 파도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죠. 떠난 이를 붙잡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붙잡지 못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매달릴수록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빈자리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은 붙잡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놓아줌에서 옵니다. 세네카가 남긴 말처럼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시간을 과거에 묶어두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성장시키는 데 써야 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느라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그 붙잡음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나를 소모시키는 감옥일 뿐인가? 떠난 이를 붙잡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현대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과거에 집착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안정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미래보다는 이미 알던 과거가 덜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었더라도 익숙한 관계에 집착하고 이미 끝난 기회라도 계속 곱씹습니다. 이것은 마치 낡고 해진 옷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새 옷을 입는 불확실성이 두려운 거죠. 여기에 더해 현대사회의 구조도 우리의 집착을 강화합니다. SNS를 열면 언제든지 과거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사진과 기록이 남아있어 이미 떠난 이를 끊임없이 소환하게 됩니다. 20년 전에는 물리적으로 단절되는 게 자연스러웠다면 오늘날에는 디지털 기록 덕분에 끝난 것을 끝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가 다시 상처를 꺼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세네카가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가 과거의 그림자를 불러내는 버튼을 손에 쥐고 있으니 진정한 자유는 더 멀어졌다. 즉, 우리가 스스로의 손으로 과거를 소환하고 그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의식적인 단절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떠난 이를 잊으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과거의 흔적을 일부러 지우거나 떠난 사람과 연결된 기록을 정리하는 것.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 정비입니다. 둘째, 새로운 의미 부여가 필요합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겪는 상실과 고통조차 배움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떠난 이를 붙잡는 대신 그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순간 상실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성찰과 성장의 자원이 됩니다. 셋째, 삶의 초점 이동이 필요합니다. 붙잡음의 본질은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초점을 현재로 이동시키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선택들, 그것이 진짜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시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이미 손을 놓아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떠난 이를 붙잡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누구나 겪고 누구나 경험합니다. 하지만 세네카의 지혜가 빛나는 이유는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지나야 한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울고 아파하고 그 후에 놓아주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놓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기억, 배움, 영향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과거의 짐으로 짊어지고 가느냐, 아니면 성장의 자원으로 품고 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결국 떠난 이를 붙잡는다는 건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붙잡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붙잡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로 바뀌고 인생은 과거의 폭사본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 붙잡음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세네카가 말한 철학적 삶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